돌아가죠? 길이를 뚫게 됩니다. 얘를 이제 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뚫게 되죠. 안쪽 내부를 보는 겁니다. 내시경을 보면 이런 식의 양상이 보여집니다. 꼽아주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은 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살짝 장소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있어서 마치 상담할 때 그런 느낌도 들고,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도 많이 와요.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나 눈썹도 쪄지고 미간도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해 보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면서 어머니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보면서 이분은 눈썹도 이렇게 처지고 미간주름도 많이 심해졌으니 거울을 앞에 딱 놓고 어머님의 이마를 이렇게 싹 당겨드립니다. 그 어머님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쫙 당기니까 미간주름도 펴지고 눈썹도 시원하게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이마거상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마거상 있다 얘기를 하면 잘 모르세요.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마거상의 이해도를 높일 수 없다, 이걸 과감하게 게스트를 모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지고 이마거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면 우리 어머님들 한방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게스트분을 모셔볼 건데요. 놀라셨죠? 저와 함께 제 책상 위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을 놓고서 제가 오늘 이마거상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마거상을 하려면 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이마거상이 필요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마거상이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가야겠죠. 자, 필요한 준비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료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건 이제 찍찍이 테이프 같은 건데, 이 찍찍이 테이프를 어디다 쓰는 거냐? 여기 이마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고 피부가 붙어 있거든요. 뼈에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붙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 부분들을 얘를 구현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옆면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뼈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게 강하게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유착이 되게 심하게 돼 있어요. 피부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이제 덮을 겁니다. 자, 덮어보겠습니다. 붙었어요. 이마 형성되고 이제 붙였습니다. 이마 피부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썹도 그렸습니다. 이제 이마거상을 시작해 볼게요. 이마거상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나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살짝 이 부분을 띄어서 내려가 볼게요. 더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까랑 차이가 아시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 부분이 쳐져 내려오면서 눈썹 부분이 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는 뼈에서부터 분리를 해서 위로 당겨줌으로써 이게 쳐져 내려오게 되면 미간주름부터 시작해서 눈썹이 내려오니까 여기 부분에 눈꺼풀 피부도 처지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끌어올려주려고 하는 수술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도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자, 도구를 펼치겠습니다. 이거는 이마거상에 필요한 실제 도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다 사용됩니다.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주요하게 쓰입니다. 우선 처음 수술을 시작할 때는요, 먼저 디자인부터 합니다. 이때 다들 좀 많이 민망해 하시죠? 눈을 맞추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눈썹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몇 미리 정도 올리면 좋겠구나 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합니다. 뚫어야 될 위치와 그런 부분들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합니다. 라인들을 표시합니다. 자, 이제 표시를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구멍을 5개 뚫습니다. 사람 따라서 4군데 뚫을 수도 있지만 5개도 많이 뚫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의 가운데 쪽에 하나, 둘, 3개, 그리고 양쪽 측면 쪽에 2개를 뚫습니다. 이 눈썹뼈인 데서부터 한 2cm 정도까지를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눈썹뼈에서 2cm 이상의 위치에서는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그냥 그대로 뜯어낼 수 있습니다. 2cm 이대로 들어오게 되면 중요 구조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필연적으로 내시경을 봐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들에, 절개선 부분들에 마취를 하고, 또 절개선을 넣어야 되니까 메스를 준비할게요. 메스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뚫도록 하겠습니다. 2cm 정도 뚫습니다. 이렇게 잘 뚫렸습니다. 이 옆면에도 측면에도 저희는 뚫습니다. 이쪽도 뚫습니다. 뚫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내시경을 한쪽에서 내시경을 보고 안쪽 내부를 보는 겁니다. 그 내부를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 내시경을 보면 이런 식의 양상이 보여집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안쪽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얘들을 더 들어가서 이렇게 내부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다 이제 분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내부를 다 뜯어주게 됩니다. 뜯어진 소리가 나죠? 완전히 뜯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뜯어내냐면 여기 뒤까지 다 뜯어야 됩니다. 뜯는 범위는 이 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끝에까지 다 뜯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마 부분만을 이렇게 해서 뜯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보이시죠? 이렇게 우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까지 다 뜯어야 이렇게 애들이 뜯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당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마만 뜯는 건 아니고요. 눈썹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까지를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리 범위가 넓습니다. 뜯어주게 되면 이제 테련 위치에서 이제 얘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보다 눈썹 위치가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게 하면 이 전체도 이제 여기 눈이 있었을 때 눈을 가리고 있던 피부가 사라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얘가 다시 내려갑니다. 처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하는데 고정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엔도타인을 많이 씁니다. 이 엔도타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뾰족하게 생겨진 삼각형의 물질인데요. 이 세 개의 구멍 안에 얘들을 꼽아서 당겨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뚫느냐? 이런 드릴이 있습니다. 돌아가죠? 드릴을 뚫게 됩니다. 양쪽을 통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걸리게 됩니다. 걸린 상태에서 얘를 이제 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뚫게 되죠. 요 드릴을 자세히 보면요. 드릴이 앞에 있고 요 부분들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뚫고 가다가요. 이 끝부분, 요 깊이만큼 더 들어가면 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이라든가 뼈를 부러뜨린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꼽아주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은 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자 이제 다 뜯어가지고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까 이 부분을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리게 보실 겁니다. 이 뚫은 구멍에 얘를 꼽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여기다가 걸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마거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마거상을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뼈 있는 데서부터 한 2cm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하로 이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위쪽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열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서 신경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당겼을 때 이 신경도 같이 좀 당겨지게 돼서 구토감이라든가 구역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3일 정도 지나면 이 신경이 늘어진 상태에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아지십니다. 여기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앞쪽에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마근이 붙어 있죠. 뼈가 있고요. 이마는 가장 지방이 없는 부분이고 근육도 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얇은데 여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두근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 미간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로주름이 주름선이 생기게 됩니다. 미간에는 옆으로도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11자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미간 부분의 근육들이 굉장히 이마 거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름이 너무 심하고 강하신 분들은 이 근육들을 일부 파괴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는데 환자분들이나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 파괴됐다 그러면 인상이 아예 안 써지는데 사실 어느 정도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다 파괴한다 그래도 근육도 좀 복원이 돼서 일부는 이제 쓰기도 하고 중요신경이 나오는 거는 이제 동그란 구멍에서 신경들이 이 윗부분에 감각을 다 담당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뜯었다가 놓기 때문에 여기 전체의 감각이 3개월 정도 이상 되게 6개월 정도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뭐 물 흐르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감각, 누가 간지럽히는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거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안면거상은 반대죠. 안면거상 수술을 뭐 얼굴 전체의 거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마거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축소돼서 이마거상이니까 이마 부분에 대해서만 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머리 뒤쪽까지 전체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복 기간은 생각보다 더 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박리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다 뜯고 나서 이 내부에 생기는 피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 피들은 요거 떨어져 있는 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게 돼서 눈두덩이가 한 3일 지나면서부터 붙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대부분 수술과 반대로 이마거상은 차라리 뒤로 누워있는 게 초반에 이 고여질 피들이 다 뒤로 내려가잖아요. 그 뒤쪽 부분으로 보내는 게 좀 더 붓기에 오히려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술 후 자세가 특이해지는 그런 수술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마거상에 대해서 제가 범위도 크고 이 수술 자체가 무서운 수술이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나 수술 후에 눈썹 사이 거리가 가깝거나 눈이 많이 처져서 답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꼭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환자분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수술 전하고 이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인데요. 미간 부분에 주름이 심해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오셨고 보톡스를 맞다 지겨워서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내성이 생겼나? 라는 생각도 하셨던 분인데 수술 이후에 인상이 되게 밝아지시고 아드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나요? 이마거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처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얼굴 모습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연성이 사라진 겁니다. 상안검을 하거나 쌍꺼풀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처진 부분을 끌어올림으로써 만들어드리는 건 옛날의 모습으로의 복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처진 부분에 대한 개선이어서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작용 같은 거 이마거상을 했을 때 부작용은 첫 번째로 절개선 부분이 머리카락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탈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개선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들의 모근들이 살짝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변 부분들의 머리카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을 다 떼어내기 때문에 혈액순환 공급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탈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모낭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낭에서 다시 머리카락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머리카락들은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은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우리 모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마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붙어있을 때 당기게 되면 헤어라인이 있었잖아요. 헤어라인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마가 좀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마가 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마가슴이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구역감이라든가 구토 같은 현상들은 수술받은 분들 입장에서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은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초반에 참아야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새로운 수술에 대한 모형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 모형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